네, 가져오셨던 텍스트 중에 요 한 대목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겠지만 이걸 한번 해볼까요? 이 한 문장만. 이 한 문장만요? 네. 작품에 100개가 넘게 출연하셨는데 대사를 한 줄 아는 게 소원이셨어요. 요거는 실제로 이 연기를 소화했을 때 이런 느낌으로. 아니요. 하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네. 어떤 느낌으로 하시나요? 이거를 뭔가 연기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에서.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냥 얘기하는? 약간 감정이 뭐 이래서 슬프다 아니면 이래서 뭐 안타깝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 우리 아빠는 그랬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게 방금 하셨던 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이 흔히들 이제 연기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가장 첫 번째 어떤 포인트가 뭐냐면, 연기가 성립되는 게 사실 1번이에요. 연기 성립. 이게 뭔지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성립이 되면은 2번이 이제 인물, 이야기, 뭐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표현. 요거는 제가 제 영상에서도 한번 다루긴 했었는데, 얘를 성립을 시켜놓고 리얼리티에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리얼리티는 인물에 다가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가진 의미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이걸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예시가 있냐면은, 이제 어떤 특정한 인물들, 직업군들이 가지고 있는 톤 같은 개념이 있어요. 특히 뭔가 뭐 알바생이다라고 했을 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뭐뭐입니다, 뭐 이런 톤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개념에서 보자면은 우리가 연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극 속에서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 톤만 따라하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여기까지만 해보죠. 이런 게 있었을 때 그냥 이게 더 리얼리티한 거 아니야? 이게 뭐 어떤 매장의 어떤 그 알바생인데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가장 저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좀 2차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근데 2차적인 부분만 가지고 하면 안 되나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이러면은 연기가 한계점을 애초에 긋고 갈 수밖에 없어요. 1차적으로 연기가 성립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레이어를 좀 쌓아가듯이 이 인물에 다가가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이거를 했었을 때 그냥 딱 느꼈을 때는 한 방에 그 인물이 어떤지 캐릭터가 좀 설명이 돼요 라고 느껴지지만 이것은 좋은 연기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지를 전혀 알 수가 없을 뿐더러, 이거는 이제 이게 잘못 변형되면 이게 사실 쪼가 되는 거거든요. 어떤 연기를 해도 이 톤으로 하게 되는 어떤 그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차적으로 잘 이해해야 돼요. 뭐냐면 어쨌든 방금 이거 자체도 제가 여기서 연기를 뭔가 해내야 된다는 기준하에서 설명을 하자면은, 자, 제가 이 인물이라고 했었을 때 이거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일까요? 고객님. 그쵸, 고객님. 그 고객님은 누구일까요? 어쨌든 여기서 뭔가 산정을 해야 되겠죠? 지금에서 제일 설득력 있게 뭔가 제가 하기 유리한 대상은 누굴까요? 그쵸? 맞아요. 네. 제가 심유은 배우님을 대상을 두고 이 말을 하면 가장 적합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인물의 특성, 톤 다 빼고 이 사람한테 하는 말이어야 되고, 그럼 상황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갑자기 대뜸 안녕하십니까 고객님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떤 상황이지? 여기서 뭔가 했었을 때 어떤 게 좀 더 말이 될 수 있을까? 일단 대상은 가장 가까운 이 배우한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나만의 극속 상황이 어떤 상황들이 있어야 되겠죠. 물리적으로 상황은 정리가 됐어요. 내가 이분한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무슨 상황이지? 이분이 뭔가 나한테 문의가 있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한테 온 거예요. 이 사람 왜 왔지? 근데 일단은 응대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좀 더 설득력이 있으려면 이거는 문의가 있어서 온 게 아니라 그냥 들어왔다 해서 적합하겠죠, 이야기가. 그러면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제 되는 거죠. 이 매장에 문을 탁 열고 이분이 들어왔어요. 좀 거리가 있겠죠. 그러면 왔을 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어디입니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근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기서 방금 전에 우리가 가져갔던 대상을 싹 빼면 어떻게 되냐면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거랑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랑은 아예 차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인물의 특성에서 그냥 톤만 다르지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 아니라 내가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인물이 여기서 일을 굉장히 오래 한 거야. 이제는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의지를 갖고 있는 직원이에요. 굉장히 프로 정신이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의 방금 전 텐션은 언제 퇴근하냐 이렇게 있더라도 띠리링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이런 게 이제 연기적으로 들어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우리 2차적을 먼저 가져가게 되면은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할 기회를 스스로 줘버리는 거죠. 왜? 이미 정해졌어요.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렇게 할 거라는 확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촬영을 제대로 해서 이 극속 상황이라고 생각해서 해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기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요런 류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좀 하는 게 사실 조금은 간단한 어떤 꽁트 요런 걸 때 사실 상관없어요. 뭐 대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어떤 특성들만 보여지면 되는 거죠. 근데 최초의 연기가 성립된다고 했었을 때로 다시 넘어가자면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이제 대상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여야 되는지 여기 대상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 자체가 성립이 돼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의 주체, 배우, 그리고 객체, 관객, 그리고 상대 배우 요 세 개의 트라이앵글이 완성이 된 상황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까지 있다라고 이 텍스트를 연기해야 된다고 했었을 때 지금 우리가 상정한 게 상대 배우이시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카메라가 관객으로 봤었을 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대사가 아무리 뭔가 들어오는 고객한테 하는 이야기더라 하더라도 너무 가깝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가까운 설득력을 가져야 된단 말이죠. 여기서가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오디션장에 가서 연기를 하는데 나는 이거 되게 멀리 있는 인물한테 하는 얘기라고 막 연기를 하는데 내 연기를 듣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럼 믿기 힘든 연기를 눈앞에서 강제로 이제 서커스를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설정을 조금은 바꿔줘야 돼요. 뭐냐면 이 사람이 띠링하고 들어와서 인사를 딱 하려고 했는데 소리 소문없이 스르륵 들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되게 좀 약간 좀 그렇구나, 좀 약간 소심하신 분이신가? 그래서 쓱 다가간 거예요. 인사를 해야 되니까.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아까보다는 가까워서 말이 되는 상황들로 좀 연기를 하기가 편하겠죠. 근데 제가 요 정도 거리에서 안녕하십니까 고객님 여기는 이렇게 연기하면은 그냥 그 연기 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제가 여기 있는데 상대 배우가 안녕하십니까 고객 이렇게 하면은 그 안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좀 이게 부담스러운데 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를 이 상황에 맞게 잘 가져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다시 여기로 넘어가자면은 이제 성립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 사실 분석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